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른바 로컬푸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새로운 유통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유진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주를 방문합니다. 수영대회와 문화전당 버이날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정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2014 대입 수학능력시험의 마지막 모의평가가 내일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일제히 치러집니다. 임금교섭이 결렬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이번 주에도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로컬푸드라고 하죠. 이러한 로컬푸드가 직거래되는 매장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새로운 유통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농산물이 모두 팔려나가 진열대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그날 팔리지 않으면 다시 가져가야 하는 시스템. 농민들은 당일 출하한 농산물을 팔릴 만큼만 갖다 놓습니다. 안 팔리는 거는 또 도로 생산자가 가져가신다고 그렇게 알아들고 있습니다. 가격도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정합니다. 똑같은 5kg짜리 특품 포도가 생산자에 따라 최고 7,000원 차이가 납니다. 공판장과 소매상인 등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아 판매가는 시중보다 쌀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때그때 제철에 나는 물품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우선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기르던 농산물을 광주 도심의 한 시장에 직접 내다 팔았던 부부. 로컬푸드 직매장에 물건을 내면서 농사를 늘릴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농산물을 직접 팔기 위해 들이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든 덕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침에 작업을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갖다만 놓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발걸음을 뗀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적인 정착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통 비용의 절감 측면에서는 소비자들 승수미를 증대시키면서도 좋은 농산물을 싼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 상품의 구색을 다양하게 갖추고 판매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세계 수영대회와 문화전당 법인화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유진용 장관이 이번 주 광주를 방문합니다. 유진용 문화부 장관은 오는 6일에 열리는 동남아 문화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강훈택 광주시장도 참석할 예정인데 두 사람의 만남이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과 문화전당 법인화 등으로 둘러진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명박 정부 대선 공약이었던 상품거래소 광주 설립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정부는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금거래 양성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현물시장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있고 예탁결제원이 이전하는 부산에 금거래소 설립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 등은 상품거래소 광주 설립은 이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사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촌 생활의 정겨움을 느끼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원예 체험장에는 이 도시민들이 자신들이 직접 분양받은 과수원에서 과일을 수확하며 농사체험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7만여 제곱미터 이르는 순천의 산지 원예 체험장. 제철 만난 포도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포도밭에 가득 들어선 이들은 농민이 아닌 어린이집 꼬마 손님들. 서툰 솜씨지만 잘 익은 포도를 선생님과 함께 정성스럽게 따봅니다. 내 손으로 직접 수확한 포도를 마음껏 먹고 포장해서 담아갈 수도 있습니다. 포도밭 옆 여러 모양의 박이 열린 덩쿨은 또 하나의 농촌 학습장. 박이 어떻게 열렸는지 몰랐던 아이들에게 농촌 풍경을 알리는 산 교육장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농촌 생활을 경험하게 되어서 참 좋았고 저에게는 시골 출신이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게 돼서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산지 체험장에는 감나무나 매실나무를 분양받아 재배하는 도시민도 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일정액의 분양 대금만 내면 수확 시기에 분양나무에서 과실을 맘껏 수확할 수 있습니다. 내 나무라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딸 때 되면 와서 전부 따가지고 우리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은 싱싱한 거, 갓 따은 싱싱한 거기 때문에 저런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가까운 분들한테 선물도 하고 아주 좋아요. 5년 전부터 도시민들에게 농촌 체험장으로 개방한 산지 원예 체험장은 농민들에게는 재배 기술을 지도하는 장소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타 시도 농업인들이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농구 학교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작년에 비해서 한 2,000명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도시민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사체험. 산지 원예 체험장이 잊혀져가는 농촌의 정치를 통해 수학의 소중함과 농사의 즐거움을 동시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주요 국립대 학생들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이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정보공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용 비율은 10.7%로 전년 9.3%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대학교의 경우에도 지난 2011년 10.5%에 그쳤던 학자금 대출 비율이 지난해 11.4%까지 올라 비수도권 지역의 평균 대출 비율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 대입 수능시험의 마지막 모의평가가 내일 전국적으로 치러집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고 실제 수능시험과 출제 범위가 같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시작된 수능 원서 접수는 오는 6일 마감되고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모레부터 13일까지 진행됩니다. 바다의 사슴뿔이라고 불리는 청각이 요즘 남해안에서 한창 수확되고 있습니다. 8월에 태풍이 불지 않아 수확량도 많은 데다 가격도 좋아 어민들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남해의 바다 양식장. 이른 아침부터 청각을 채취하기 위해 어민들이 바다에 나섰습니다. 끌어올리는 줄마다 사슴뿔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진 청각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8월에 태풍이 불지 않아서 수확량도 많은 데다 가격도 1kg에 25,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좋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빈 줄을 바다에다 설치를 하면은 이 청각이 자연적으로 이 줄에가 묻습니다. 100% 웰빙 전시품입니다. 사슴뿔을 닮은 청각은 영양가도 일품입니다. 비타민과 철분, 섬유질 등이 풍부한 데다 한국식품과학영양학회지에 암세포 성장 억제와 면역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햇볕에 말린 청각은 김치와 초무침, 냉채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맛도 좋고요. 항암 치료도 되고요. 와삭와삭해갖고 너무 맛있어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각 채취 작업은 다음 달 중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임금 교섭이 결렬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이번 주에도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늘 주간과 야간 4시간씩 사측의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퇴근 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4일에는 주야 4시간씩 중간 파업을, 6일에는 주야 4시간씩 퇴근 파업을 각각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부분 파업 3차례 등으로 5,200대 생산 차질이 빚어져 손실액이 91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출신의 광주은행장 내정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우려됩니다. 김장학 광주은행장 내정자는 모레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이 확정되면 곧바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신임 행장 내정에 대해 광주은행 노조가 강력히 반발해 민영화를 앞두고 노사 간 대립이 예상됩니다. 노조는 오늘부터 본점 1층 로비에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던 농지 리모델링이 엉터리로 진행돼 농민들이 울상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공사를 시행했던 건설사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농민들이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침수 피해도 막고 땅심도 키우자고 한 사업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내 생명기록과 똑같은데 이놈 죽어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살겠어.
나주 동강면 농지 리모델링 사업 부실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은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공한 건설회사 전 공사부장 55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준솔토를 농지에 쏟아부으면서 공정을 생략해 돈을 빼돌린 약점을 알고 회사 대표를 협박해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오염된 준솔토와 양질의 토사를 섞어 중성화해야 하는데 다 썩은 준솔토를 그대로 썼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토지를 분석한 결과 해당 농지는 강한 산성인데다 염도도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썩은 흙이 멀쩡한 논에 투입됐고 농민들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농사를 망쳤습니다. 한날 똑같은 약으로 똑같이 심었는데 이렇게 지금 올해 농사 이거 진짜 베레땅 라 이거. 한편 농민들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공사 하자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며 조만간 첫 변론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보성군 벌교읍의 한 마을 앞 선착장에서 고기를 잡던 58살 김모 씨가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수거하러 나갔다가 실종됐다는 일행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0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오늘부터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 살포와 향응 제공, 자치단체장의 선거 관여 등으로 일선 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후보자 비방과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사이버 공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섬 관광지인 신안 흑산도에 27년 동안 만들어진 일주도로가 있습니다. 다도해의 황홀한 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산과 바다가 모두 검다하여 이름 붙여진 신안군 흑산도. 흑산도의 상징인 상라산으로 발길을 돌리자 굽이굽이 고갯길이 펼쳐집니다. 총 길이 25.4km의 흑산 일주도로는 지난 2010년 완공됐습니다. 국내 최장 공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 흑산도 일주도로는 완공하는 데까지 무려 2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도로를 따라 산 정상에 올라서자 다도해를 수놓은 아름다운 섬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멀리 홍도는 해무에 쌓여 희미하게 가물거리고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마을 풍경과 절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주 너무 좋으네요. 아주 그냥 물도 맑고 아주 그냥 경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 오기를 잘했어요. 특히 흑산 일주도로의 명물은 해안 절벽 위에 교각 없이 건설돼 마치 하늘 위에 떠 있는 듯한 하늘도로, 그리고 신안의 명물과 문화유산을 상징하는 벽화는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굽이굽이 산도 좋고 경치도 좋고 물도 맑고 한 40년 전에 왔었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네요. 27년 만에 건설된 흑산도 일주도로 육상관광은 다도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진도가 전국 최초로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진도구는 중소기업청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진도가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도의 특구 지정으로 수많은 민속문화예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한 추석 물가 민생안전 지원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24시간 통관 대책반을 운영해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을 신속하게 통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근무 인력을 증원 배치해 전자 통관 시스템을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합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입식품과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엑스포가 열렸던 여수 세계 박람회장이 4월에 재개장되는데요. 관람객이 벌써 1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랜드마크였던 아쿠아리움과 해상 레이저쇼 비고가 인기 비결이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만 4천 마리의 형형색색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엑스포장의 아쿠아리움. 세계적으로 희귀한 흰고래 벨루가가 먼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최근 이사온 샌드 타이거 샤크 등장에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신기해합니다. 지난해 열렸던 여수 세계 박람회를 찾지 못해 아쉬움이 컸던 관람객. 희귀 해양 생물을 체험하려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엑스포를 했는데 사실 사람이 많아서 애들 다니기가 힘들어갖고 결정을 못해서 내년에는 꼭 가보자 해서 올해 오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주제를 탐구를 해야 해서 왔는데 벨루가 같은 것도 보고 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컴퓨터로만 조사하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신기했어요. 새로운 스토리로 오픈한 박람회장의 랜드마크 비고. 거대한 물줄기는 스크린이 됩니다. 소녀의 바다 여행을 살아있는 듯한 영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최첨단 특수 효과까지 동원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지난 4월 재개장한 엑스포장은 비고쇼와 아쿠아리움의 효과로 관람객이 벌써 1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재개장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미 130만 명이 돌파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저희가 새롭게 재단장해서 선보인 비고쇼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해 8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았던 여수 엑스포. 재개장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